오늘도 상쾌한 어느 날 아침. 넘버원 씨의 누나는 웰빙 열풍에 발맞춰 사랑하는 동생의 건강을 위해 아침부터 과일 주스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먼저 과일과 야채를 갈기 쉽게 큼직하게 썰고 믹서기에 전원을 꽂은 뒤 먹기 좋게 과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힘으로 칼날이 돌아가는 믹서기. 과일이 금세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곱게 갈립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한 천연 건강 주스 완성. 맛있게 먹어. 누나 맛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넘버원은 저게 다크서클인가요? 아니면 저 무슨 마스크예요? 저거 잘못 찍은데 아유 저거 큰일 납니다. 넘버원 씨의 누나는 과일즙이 묻어있는 믹서기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에 끼어 영 빠지지 않는 과일 조각. 대수롭지 않게 과일 조각을 빼내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날카로운 칼날에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잘리는 상황이네요. 너 왜 그래? 잠시 방심한 사이 자신도 모르게 전원 버튼이 눌려 그만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나의 손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절단된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손가락이 절단된 넘버원 씨의 누나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접합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넘버원 씨는 먼저 피가 흐르는 부위를 수건으로 감싸고 다친 부위를 위로 올려 지혈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린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넘버원 씨. 이대로 주춤하다가는 손가락을 영영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그렇다면 넘버원 씨는 누나가 무사히 접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절단된 손가락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 1번, 절단된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에 담근다. 2번, 절단된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수건으로 싼다. 3번, 절단된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생리용 식염수에 담근다. 4번, 절단된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얼음 속에 넣는다. 선택, 죽느냐 사느냐. 정말 대형 사고죠. 저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인데 믹서기에 손가락이 잘린 상황, 병원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할 때 이때 손가락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정답 눌러 주세요. 5초. 아이고. 4번이 무려 7분. 김현철 씨만 2번 절단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수건으로 쌓는다가 김현철 씨. 그거 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요? 김현철 씨? 혼자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요, 저기요, 왜냐면요, 손가락이 이 절단된 부위를 뭘 다른 걸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더 그저 훼손될 것 같으니까는 아까 전에 깨끗하다면은 이 수건에 이렇게 쌓으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음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 혹시나 그쪽 부위로 뭐가 막 들어갈 것도 같고. 다른 액체나 이런 것들. 수건이 깨끗하다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 후배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수리를 하다가 자동차 그 벨트에 손이 껴가지고 아이고. 절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음으로 뭐 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뭔 얘기야? 아니, 김민규 씨 지금 후배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줄 알고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 준비하고 있다가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김미연 씨 4번. 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 식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믹서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추어탕집을 하는데 미꾸라지를 많이 갈다 보니까 믹서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칼날을 바꾸다가요 저렇게 이렇게 아이고. 저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절단까지는 아니고요.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파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얼음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병원을 갔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의견이 지금 7분이 선택해 주신 4번. 4번이 많이 나왔는데 4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자, 4번 수하게 들어주시고요. 자, 7분이나 선택. 김현철 씨는 왜 김현철 씨 들으세요? 내려주세요. 자, 4번으로 모두 저도 사실은 4번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네. 자, 예. 자, 4번 얼음에다가 넣는다. 상하지 않도록. 자, 교수님 4번 정답입니까? 네, 4번은 틀렸습니다. 4번 오답이었어요. 저도 그러면 이거 저도 밀가루를 맞은 거네요, 그러면. 김현철 씨. 지금 정답이에요. 2번 수건. 수건. 자, 김현철 씨 확인하고 다음으로 예. 볼게요. 자, 2번 가까이 대세요. 김현철 씨. 과연 수건에 감싸는 것이 맞을지, 선생님. 맞아요? 2번은 정답입니다. 정답 한번 직접 보시죠. 1번 절단된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에 담근다. 절단된 부위를 꼭 소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떤 분들은 절단된 손가락을 알코올 통에 아예 담가오든지 혹은 소주병에 넣어오든지 심지어는 포르말린 같은 약품에 처리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에 의해서는 조직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접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약품에 처리해서 갖고 와서는 안 되고 물론 소주병에 담아와서도 안 됩니다. 3번 절단된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생리용 식염수에 담근다. 절단된 부위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단순하게 적신 정도가 아니고 생리식염수에 담가올 경우에는 조직이 불어나는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생리식염수는 종종 균에 감염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통에 담가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절단된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얼음 속에 넣는다. 절단된 부위를 얼음에 넣을 경우에는 0도 이하가 돼서 조직이 동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손가락도 동상에 걸려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단된 부위는 혈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동상이 취약합니다. 얼음에 넣어서 얼려오게 되면 조직이 동상을 입게 돼서 나중에 재접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에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번 절단된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수건으로 싼다. 절단된 수지는 주위에 깨끗한 찌꺼기나 천이 있으면 잘 싼 후에 저게 제일 좋겠다. 방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닐봉지를 싼 다음에 용기에 물과 얼음을 반반 정도 담근 데다 갖고 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때 온도가 대개 0도에서 4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절단된 부위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가 되겠고요. 수술 시간은 보통 12시간 이내에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48시간 이후에 해줘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너무 쫓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때 이송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물기를 묻힌 후 꼭 짜서 약간 촉촉한 상태의 수건에 손가락을 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믹서기를 사용한 후 칼날 부분을 헹굴 때에는 따뜻한 물에 약간의 세제를 풀어 거품을 낸 후 20초 정도 회전시켜 세척하고 깨끗한 물에 담가 헹구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칼날을 바꿔 끼거나 이물질을 빼낼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뽑아야 합니다. 플러그를 빼고. 칼날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손으로 빼내려 하지 말고 젓가락이나 중요하죠. 막대를 사용해 빼내십시오. 현재 손잡이형 믹서기는 절단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 스위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믹서기를 사실 때에는 안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었을 경우에는 다친 상처 부위를 가능한 한 위로 올리고 탄력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을 합니다.
절단 부위는 깨끗한 거즈나 수건에 싸서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0에서 4도씨의 온도를 유지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절단상, 침착하고 정확한 대처만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저희들이 안다는 차원에서요. 정말 좋은 정보를 알았는데 깨끗한 거즈나 천이 있으면 더할 나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수건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절대 직접 얼음에 닿으면 안 되고 먼저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0도에서 4도씨의 그런 온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꼭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또 중요한 건 괜히 소독한답시고 식염수라던가 알코올 이런 데 담가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저는 믹서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믹서기를 이제 다 간 걸 덜고 나면 거기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아까워서 예. 그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입을 대고 이렇게 핥거나 이렇게 맞아 좀 먹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아까워서. 이렇게 뭐 키위 갈거나 바나나 갈면 걸쭉해서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니까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 안정장치가 없다 그러면 혀도 잘못하면 절단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겠다. 과일 깎을 때도 또 많이 또 손들 다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혹시 과일 깎다가 다쳐본 적 없어요? 저는 못 깎습니다. 과일을요? 깎을 줄 몰라요. 에이. 저 과일을 못 깎아본 적이 없어서 못 깎아요. 그래요? 예. 그냥 깎지 않고 그냥 에이 먹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전에도 저희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믹서기 물론 편하고 좋죠. 편하니까요. 근데 제가 또 비타민을 또 진행을 하잖아요. 예. 비타민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일은 그 자체대로 껍질까지 그냥 먹는 것이 가장 영양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 먹는 것도 편리하지만 과일 그대로의 맛을 느끼시고 스펀지는 뭐 가르쳐 줄 거 없어요?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일을 밖에서 안으로 깎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안에서 밖으로 깎습니다. 뭐 비타민에서만 가르쳐주나? 스펀지도 가르쳐줘? 그래요.